100억을 스탠다드 그래핀에 대해서 인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래핀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스탠다드 그래핀에다가 100억어치의 채권을 산 거죠. 그러니까 비상장에서 스탠다드 그래핀은 오히려 나노메딕스에 시비를 발행한 거죠. 예, 투자를 합니다. 100억 정도, 100억. 근데 보니까 이제 스탠다드 그래핀은 내 그래핀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핀 나왔고, 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빨리 발행을 납입을 합니다. 6월 아까 17일이 공시인데 17일 그거는 20일날 납입을 했어요. 근데 5월 22일로 돌려보면 얘들이 한 400억을 발행을 합니다. 지금 좀 공시가 나눠져서 산만한데 나노메딕스가 어떻게 하냐면 100억을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합니다. CB 형태로. 이게 바로 그래핀 회사 저기 울산에 있는 스탠다드 그래핀이네. 근데 얘네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 400억 원을 CB를 발행합니다. 지금 공시는 빠져 있는데 이 중에서 300억은 기관입니다. 한국 채권 투자. 그리고 이거를 100억씩 3번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억은 조합입니다. 조합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기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도 있어요. 나중에 공시를 보다 보면 이 납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나노메딕스는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공시가 나오면 납입일을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렇게 했는데 총 400억을 땡겼고요. 여기 뭐 한국 채권 투자 자문에다가 300억. 근데 6월 20일날 이걸 납입을 했습니다. 제가 오케이라고 적어놨죠. 근데 이제 7월 12일날 7월 30일도 아마 웬만하면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기관이면 웬만하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조심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왜냐하면 발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돈을 은행에 꽂아야 되거든요. 그걸 납입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취득 공시를 내는 날짜하고 공시를 낸 날짜하고 실제 납입일은 틀려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납입일이 지연된다. 그러면은 정정 공시가 나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그 기업들 좀 보면 계속 정정 공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납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룩스 4월 3일에 공시인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필룩스가 지난해 11월 23일 날 필룩스가 11월 3일 날 원래 그해 11월 23일 날 계약금하고 중도금 108억 지급하고 올해 4월 30일 날 잔금 72억을 내야 되는데 4월 30일을 또 11월 30일로 미룹니다. 돈을 제때 안 넣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부분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실제적으로 나오고 나면 대부분이 특히나 타법인 취득 공시가 나와버리면은 주가 웬만하면 빠진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빠져요. 빠지는 이유는 첫째 납입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제3자 배정인데 이 제3자라는 놈이 투자조합이다. 아니면은 과거 납입 지연 공시가 많았다. 그럼 일단 오심해야 됩니다. 많이 겪어보신 분도 있어요. 7월 30일 날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 날짜가 됐는데 공시가 안 나와. 이상하다? 그럼 주가는 이미 빠지고 있어요. 그날도. 근데 장 6시쯤 돼서 공시 띡 냅니다. 정정 공시 해가지고 납입일 변경.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아까 처음에 말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거죠. 주식은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채 찍고 폴 인수하는데 그 사채 찍은 놈들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자금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솔리드도 그렇고 엄청나게 물량들 상장됩니다. 동성제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량 상장돼요. 그는 대부분 1년 전에 채권 받은 거 이제 1년 지나가지고 상장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거는 머릿속에 타법인 뭐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오고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본업이 적자인 상황 여러가지 조건을 답니다. 본업이 적자 그런데 주가가 이상급등 이상급등이라는 건 최소 30에서 50% 오르는 걸 말합니다. 1개월 이내. 그러고 나서 공시가 딱 나오는데 여기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다. 그럼 뭘 체크하냐면 첫 번째는 금액 얼마 정도인지.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10억 미만이면 무시. 웬만하면 다 100억 이상입니다. 웬만하면 다 100억 이상이에요. 그래야 알 수 있고 그리고 자금의 목적을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자금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운영 자금이 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타법인 취득 자금. 주가가 진짜 날라갔으면 대부분이 다 요 공시로 나옵니다. 타법인 취득 공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발행 대상. 발행 대상 크게 기관이 있어요. 기관, 금융기관. 뭐 저축은행 포함해서 금융기관이 있고 제3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투자 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금융기관 일단 만약에 납입일 리스크 그러니까 납입을 제때 안 해가지고 분명히 100억 찍어가지고 7월 30일 날 100억을 넣는다고 했는데 뭐 지연 공시가 나와. 즉 뭐냐면 납입 지역 공시는 일단 금융기관보다는 제3자가 훨씬 높습니다. 얘네들은 글빛하면 지연 공시가 나옵니다. 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무자본 M&A가 많거든요. 제가 조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 해볼까요? 무자본 M&A라는 게 10원 한 푼 안 들이고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저 기업을 인수를 하고 그걸 바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인수를 하고 그 기업을 담보로 해서 주식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대주주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자본 M&A입니다. 10원 한 푼 안 들여요.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그런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를 기억을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납입일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에서는 딱 이걸 봅니다. 자금의 목적. 무조건 봐야 돼. 주가가 급등하려면 뭐? 운영자금보다는 무조건 타법인 취득자금. 그래 M&A입니다.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 대상은 금융기관보다는 웬만하면 제3자. 그래야 M&A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납입 리스크는 되게 크다 보면 되고 실제적으로 납입이 되기 전에 만약에 공시가 나와서 취득법인이 공개가 된다. 그럼 일단은 그 법인에 대한 거는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2, 제3의 제로는 그건 다음 문제예요. 자, 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왔어?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는 정확하게 언제 공시를 하냐면 스탠다드 그래픽을 아까 보면 6월 17일 합니다. 6월 17일 날 이날. 요 전에 이제 주가는 띄워놨고 이날 타법인 취득 공시를 합니다. 스탠다드 그래픽. 그러고 나면 주가가 가다가
안 갑니다. 지금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중간중간에 있었던 재료 뭐 수주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귀신같이 물량 상장시키는 거는 공시가 나오죠. 물론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한 가지 봐드릴게요. 정말 M&A 주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보통주 추가 상장되죠. 뭐 지금 보면 얼마 안 됩니다. 59,000주, 16,000주, 5,000원짜리들. 근데 한 가지 좀 썸짓하는 게 있죠. 30회잖아요. 31회고. 무지하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채권이. 아까도 제가 시간 관계상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회차 적어 놓습니다. 회차 10회차 12회차 이건 나중에 다 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노미닉스를 한번 보면 2017년도에 한번 했잖아요. 똑같이 했잖아요. 그럼 이때 채권자들 지금 다 전환 안 됐습니다. 보통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 후반 물량들이 아직까지 전환 인재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처음 한 주식이면 이런 게 분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딱 주가를 봤는데 다시 재료를 붙였는데 한 1, 2년 전에 비슷하게 작업한 흔적이 있어.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뭐라고 했죠? 제3자 배정은 1년간 보호 예수기 때문에 아니 1년 이후 전환 가능합니다. 보통. 그럼 1년 있다가 전환 가능하고 파는 거는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부터 엑시트 할 겁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나노메딕스는 쳐다보지 마세요. 골로 갑니다. 나중에 또 묶여요. 엄청난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또 잊어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보호예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게 전환사채는 일단 전환 가능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래서 1년 이상, 1년이나 또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환 가능 기간이라는 걸 정해놔가지고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조건을 달아둔 겁니다. 제가 보호예수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보호예수라는 거는 보통 신규 상장을 하면 대주주 주식은 1년 동안 못 팝니다. 이게 이제 보호예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이 전환에 대한 기간을 묶어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환이 기간이 끝났어. 그럼 채권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메딕스는 다른 것보다 현재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핀이라는 재료는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나비빌 3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2017년도 말 이때 대지, 형질 전환 대지를 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이 아직 엑시스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채권자 돌려막기 폰지라는 겁니다. 사기란 말을 안 쓰겠습니다. 폰지입니다. 폰지가 뭔지는 많이 아실 겁니다. 계속 돌리는 거죠. 현재 나노메딕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럼 국보는 어떤 주식입니까? 국보가 지금 3월달에 한번 움직였고 또 움직였습니다. 근데 국보란 주식은 잘 보면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아까 다시 돌려보세요. 딱 하나 5월달에 보니까 뭐 하나 있습니다. 여기 6월 13일 공시 하나 봐야 됩니다. 이 다 못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6월 13일 공시를 보니까 5월 9일날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었습니다. 5월 9일날 70억. 그래서 이거는 뭐죠? 운영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운영자금은 재료빨이 약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정의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납입일은 좀 밑에 있어요. 항상 8월 30일입니다. 자식들 아직